이현적은 유학자로서 최고 영예인 문묘종사와 조선왕조 최고 정치가 영예인 종묘배양을 동시에 이룬 육현 중 한 명이다. 청백리 도학자 회제 이언적 편입니다. 1491년 11월 25일 성종때 태어나서 1553년 11월 23일 명종때까지 62세를 사셨다. 이언적은 외갓집이면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외할아버지 손소의 서재 서백당에서 생원 2번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이적이었으나 과거 급제자 중 동명이인이 있어 중종이 선비 언자를 더해주어 언적이라 하였다. 그는 주자를 일생의 모범으로 삼아 호를 해제라 하였는데 이는 주희의 호가 폐암인 것에 따른 것이다. 10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김종직의 문화생인 외삼촌 이조판서 손중돈의 문화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17세인 1508년 함양 박씨와 결혼하였으나 오래도록 아들이 없어 사촌 동생 이통의 아들이자 오촌 조카인 이응인으로 양자를 삼아 양동마을의 무첨당 종가와 사당을 물려주었다. 22세인 1513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유생으로 수학하였다. 23세인 1514년 문과에 급제하여 군지교서관 부정자가 되었다. 26세인 1517년 선배학자 조한보 등을 만나 여러 차례에 걸쳐 논쟁한 무국 태극설은 조선 초유의 대논쟁으로 유명하였다. 이언적은 이 논쟁에서 이기론의 주리론적 견해로서 이가 기보다 우선적이라는 이우위설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견해는 태계 이황에게로 계승되어 영남학파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다. 이 일로 그는 일학 젊은 성리학자로서 명성을 쌓게 되었다. 이후 조광조 등이 그를 요직으로 청구하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학문 연구와 독서에 치중하였다. 28세인 1519년에 등효사고로 조광조 등 당수가 희생되었으므로 그는 여러 번 사양하거나 외직을 자청하였다. 36세인 1527년 7월 중앙으로 복귀, 세자시황원 문학이 되어 인종을 가르쳤다. 37세인 1528년 3개월간 경상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밀양부사에 임명되었다. 밀양부사로 재직 중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고 백성들은 그가 이임에 갈 때 가지 말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39세인 1530년에 사관원 사관이 되었다. 40세인 1531년 사관원 사관으로 있을 때 기만로 등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기만로의 아들이 중종의 딸 효혜공주와 결혼하여 외척으로 실권을 잡으면서 그의 사주를 받은 심원강 등의 공격을 받아 성균관 사회로 자천되었다. 41세인 1532년 고향인 경주로 낙향하였으나 자신 때문에 가문 전체에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종가인 양동마을 무첨당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양동마을 근처 자옥산에 올라 별채서실인 동락당을 짓고 성리학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집중하였다. 이곳에서 약 5년간 연구활동에 전념하던 그는 주자를 자유롭게 해석하였고, 이는 주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조선 중기와 후기의 유학자들과 달리 도전적인 자세였다. 이때 비판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그는 비록 주자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나의 해석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46세인 1537년에 기만로가 사사되자 그해 11월 요직에 복귀하였으며 바로 종부 시첨정에 임명되었다가 흉문관 교리, 은교 등을 역임했다. 47세인 1548년 5월 홍문관 직작을 역임하고 외직을 자청하여 그해 10월 전주 부윤으로 부임하였다. 전주 부윤 재직 중 경례를 평안케 하였으며 부임 초에 조정에 일강 신목소를 올려 국가대본과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다. 전주 부윤 재직 당시 선정을 베풀어서 송덕비가 세워졌다. 일강 신목조의 내용에 감격한 중종에 의해 특별히 가선대부에 제수되고 예조 참판이 되었다가 뒤이어 자헌으로 승진하였다. 48세인 1549년 세자 우부 빈객이 되어 다시 왕세자를 가르쳤다. 12월에 병조 참판이 되고 이듬해 예조 참판, 성균관 대사선을 거쳐 그해 11월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50세인 1541년 홍문관 부제약, 8월에 김해 부사, 9월에 한성부 판윤, 다시 의정부 우참찬이 되었다. 51세인 1542년 1월 이조판서, 형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52세인 1543년 1월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고 7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재직 시 이황, 이해, 조식 등 영남 선비들을 초빙하였으나 이때 조식만이 그의 부름을 거절했다는 일화도 있다. 53세인 1544년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이현적은 조광조의 사면 복권을 청하였는데 인종이 동의하여 성사시켰다. 그는 서경덕, 조식 등의 학문적 명성을 전해듣고 이들을 조정에 청구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54세인 1545년에 1월 숭정대부 의정부 우창성으로 특진하고 의정부 우창성 겸 판의금 부사를 거쳐 의정부 자창성이 되었다. 그는 다시 송도 하담의 서경덕을 찾아가 협력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경덕은 사양하였다. 오히려 서경덕은 그를 보고 인종이 덕망 높은 성군의 재질을 지녔지만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면서 크게 통곡했다고 한다. 그의 7월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한다. 전국 숙소에 필요하다는 명종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의정부 자찬성으로 원상의 한 사람이 되어 국사를 수습하고 정부를 관장하였다. 한편 그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살인파와 달리 명종이 아직 미성년이라는 점과 현명한 신하들이 올바르게 보필하면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으므로 수렴청정을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같은 해 윤원영, 이기 일파가 선비를 축출하는 을사사화를 일으켰을 때 추관이 되어 선비들을 신문하는 일을 맡았지만 재판 당시 살인파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윤원형과 이기 일파의 눈밖에 나게 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56세인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평안북도 관계로 귀양갔다. 유배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문 연구 및 많은 문화생을 길러냈고 큰 업적이 되는 중요한 저술들을 여럿 남겼다. 이때 저술한 책으로 회제집, 대학장구 보유, 속홍문, 구인록, 동선잡이, 규경연의 등이 있다. 후일 10살 연하의 태계 이황이 이현적을 학문의 정통이라고 한 데에는 그가 저서들과 경전의 다양한 해석과 자료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태계 이황은 그를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와 함께 동방사연으로 추모하였다. 이황은 생애 후반에 자신의 저서와 학문 연구 외에도 이현적의 저서와 저술들을 정리, 간행하는 일을 주관하기도 했다. 이황은 그를 추모하면서 그를 가까이에서 봤는데도 더 많이 묻지 못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중용 구경연의를 집필하던 중 1553년 11월 30일 유배지인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병으로 죽었다. 향년 62세였다. 이현적은 정실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며 기생과의 사이에 난 서자 한 명을 두었는데 이름이 이전인이었다. 이전인의 어머니는 경주 관아의 관비였는데 이전인을 임신한 상태에서 조윤손이라는 사람의 첩이 되었다. 이 일로 경주에서는 이전인이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한 소문으로 말들이 많았는데 조윤선은 남명 조식의 친척이어서 이러한 일 때문에 조식은 이현적을 평생 싫어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랐던 이전인은 조윤손이 죽자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이현적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이전인은 조윤손의 재산을 다 편기치고 강계에서 유배 중이던 이현적을 찾아가 부자관계를 하긴 하고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7년여 동안 유배지에서 정석껏 봉양하였다. 그리고 이현적이 세상을 떠나자 이전인은 그의 시신을 3달에 걸쳐 강계에서 경주로 운구하였다고 한다. 이때 운구했던 상류의 일부가 지금도 옥산서원에 전해지고 있다. 이현적이 기거하던 경주 옥산서원 동락당 뒷뜰에는 중국 주염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제115호다. 콩가의 식물인 주염나무는 열매를 약용으로 쓸 수 있는데 몸이 약했던 이현적이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친구에게 종자를 얻어 심었다고 한다. 평소 청렴결백하여 살인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오던 이현적이 유배지에서 죽게 된 것은 근신 이기와 그를 사주한 윤원영 일파의 모락 때문이었다. 이기는 졸렬한 행위 때문에 평생 살인의 대열에 끼지 못했다. 그런데 이현적은 학술과 품행이 살인의 영수였으므로 이기가 제일 시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따라서 이현적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모함을 가하고 있었다. 1547년 9월에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자 이기는 한때 자신을 배척했던 이현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내는 그를 기양 보내고 만다. 당시 벽서의 내용은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히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하리라 였다. 당시는 어린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던 때였다. 후세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윤원영 및 이기 일파가 조작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기와 이현적이 죽고 나서도 두 집안의 후손들은 서로 원수의 집안으로 지냈다. 현재 옥산서원에는 이현적의 신도비가 있는데 지금은 서원 안에 있으나 원래는 서원 가는 길목에 세워져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신도비는 고봉 기대성이 쓴 것으로 이현적이 이기의 모함에 의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안북도 관계로 유배를 가게 된 연유를 적은 것이다. 이기의 정손인 이인룰이 훗날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자 항상 정조부의 잘못을 부끄러워했던 그는 부임하자마자 이현적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옥산서원을 방문했다. 당시 그곳에는 이현적의 손자 이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서원의 모든 식구들이 부윤이 오는 길을 막았다. 그러자 부윤은 맨발로 말에서 내려 꿇어 엎드려 빌면서
정조부 이기의 잘못을 용서하고 신도비에서 그 내용을 지워달라고 간청했다. 이연적의 손자 이전은 이러한 부윤의 행동에 감복하여 길가에 있던 신도비를 서원 안으로 옮겼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집안은 화해를 했다고 한다. 이연적은 유학자로서 최고 영예인 문묘종사와 조선왕조 최고 정치가 영예인 동묘배향을 동시에 이룬 육현 중 한 명이다. 이들 육현은 이연적, 이황, 이이, 송시열, 박세채, 김집이다. 이연적의 철학사상은 정통주저학의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태극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주저학자였다. 그는 조선조 도학의 학문과 실천에 앞장섰으며 기묘사고로 화를 당한 살인파의 정치적 진술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이연적의 문인들은 후일 이황, 조식, 서경 등의 문인들과 함께 동인을 형성하였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될 때 그의 제자들은 남인의 당원이 되었다. 선조 득이년에 명의정이 추정되었다. 이연적의 묘는 포항시 연일읍에 있다. 이연적이 고향인 양동마을에 묻히지 못한 이유는 이연적이 유배 갔을 당시 그의 일족들이 멸문주화를 피해 양동마을을 떠나 이곳 연일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회제 이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